그래서 매직 트리하우스 전권을 읽는 양을 뭐 다른 책으로 시작해도 좋아요. 처음에 매직 트리하우스 읽을 수 없으니까 다른 책으로 시작해서 매직 트리하우스 전권을 읽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수준이 되면 리딩은 이제 중학교 갈 준비가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은 중학교에 가기 전에 해야 할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 원장님, 네. 중학교에 가기 전에 아이들이 어떤 영어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학원이 중학생이 위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왜 하냐면은 중학교에 딱 왔을 때 이 정도는 딱 하고 와야지 중학교 때 공부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자녀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초등학생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초등학교 6학년 끝날 쯤에는 요거 정도는 해야겠구나 하고 그 목표를 삼아서 공부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읽는 양이 중요하죠. 네. 예. 그래서 읽는 양을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려우니까 저 매직 트리하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주로 공부한다고 하지만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맞아요. 그 어휘 수준이라든가 렉사일 숫자를 보면은 뭐 400에서 시작해서 시리즈 40권쯤 되면은 거의 600에 육박하게 숫자가 높아져요. 600이면은 상당히 높은 숫자거든요. 중학교의 교과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고 고등학교 1, 2학년 그 정도 어휘까지 이제 커버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 책이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매직 트리하우스 전권, 거기 전권을 보면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저 40 몇 권까지의 그 전권을 읽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은 이제 중학교 가서 대치동 주변에 있는 저희 학원을 비롯해서 공부하기, 영어 공부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 매직 트리하우스 꼭 사세요. 굉장히 명저입니다. 예. 한 번에 딱 사도 그게 책 하나하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권에 구입하시고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게 시간 여행하는 거잖아요. 네. 과거로. 그래서 뭐 예전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고 다양한 지리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리고 성인분들 영어 이제 공부하고 싶은데 리딩 같은 거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성인용 책 구하면은 못 읽어요. 네, 그런 경우는 매직 트리하우스 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네. 또 이제 듣기도 CD 같은 거 같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고 CD 같은 경우는 인터넷 유튜브 가면은 읽어주는 게 무료로 다 있어요. 네. 이게 다 불법일 텐데 근데 보통 보면은 뭐 미국에서 가르친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발음 좋으신 분들이 거기다가 해놓더라고요. 네네네네. 이거 들으시면서 해도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죠. 네. 그래서 매직 트리하우스 전권을 읽는 양을 뭐 다른 책으로 시작해도 좋아요. 처음에 매직 트리하우스 읽을 수 없으니까 다른 책으로 시작해서 매직 트리하우스 전권을 읽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수준이 되면 리딩은 이제 중학교 갈 준비가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명쾌하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는 네네. 어느 정도를 하고 가야 될까요? 중학교에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선을 보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를 보면은 굉장히 좀 너무나 어려운 거를 준비를 시켜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원에 딱 아이가 오면은 어려운 단어는 아는데 중간 단어나 기초 단어가 안 돼서 문법도 그리고 리딩이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밑에서부터 다져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에 이제 배워야 할 것은 중학교 2학년 단어까지는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네. 적당하네요. 네. 그 정도가. 네. 그래서 접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휘라는 것은 자기가 정말로 탄탄하게 아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초가 되는 단어. 그리고 그 외의 단어를 만났을 때 기초적인 단어가 되면은 유추도 해낼 수 있고 그 뜻을 어느 정도 눈치껏 봐서 문제도 풀 수 있고 다 돼요. 근데 진짜로 기초 단어가 안 되면 이게 유추가 전혀 안 되죠. 그렇죠.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공부가 어렵다는 거죠. 네. 기초가 제일 중요하죠. 네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글 쓰는 능력이죠. 네. 영어로. 그죠? 예. 이 요새는 많이들 한국어로 글쓰기는 엄청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영어도 글쓰기가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약간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느낌이 있는데 영어 글쓰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은 편하게만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능력을 다 발휘 못하는 게 편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손 많이 가는 거는 습득이 안 되고 기술이 읽혀지지가 않아서 나중에 고생을 하게 되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죠. 네. 저는 이 글 쓰는 거, 영어로 글 쓰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봐요. 그러면 고등학교 가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평균을 50점으로 맞춰야 되는데 내신을. 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 정해가지고 네. 그 문제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나요? 고등학교 문제. 작문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중학교 때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작문 문제의 양이 갑자기 훅 들어오죠. 그래서 점수가 50점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작문의 특징은 어떠냐? 하루아침에 절대 안 돼요. 영어 자체 중에서도 오래 걸리는 것이 작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거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요. 저는 매일 첨삭을 수십 개씩 하지만 네. 느끼는 건 항상 이거예요.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하고 부모님들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오래 걸린다. 이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아주 조금씩 발전되는 거지만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조금 바뀌면은 그것에 만족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결코 영작을 하지 않고 중학교 때 가면 굉장히 제가 이제 교육자로서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아이가 느끼는 좌절감도 심할 거예요. 그렇죠. 그 손대기가 힘드니까. 예. 예. 벌써 어휘나 이런 것들은 어휘나 문법은 많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자기만 이제 작문이 안 되면 작문 쓰고 있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거 극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에 있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한 문장 한 문장 딱 쓰는데 시제하고 수를 맞출 수 있으면 된다. 시제라는 것은 현재와 과거 맞출 수 있으면 되고요. 네. 수라는 것은 단수, 복수 구분해가지고 명사, 단수, 복수를 쓸 수 있냐, 동사, 단수, 복수 구분해서 쓸 수 있냐. 네. 요게 딱 된다. 그러면은 중학교 올라가서 영어 공부할 준비 됐어요. 정확합니다. 네. 예. 아주 좋네요. 예. 그 정도 딱 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어디 가서 배워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정도가 정말 명쾌하게 잘 짚어주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높아심에 네.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네. 시제하고 수를 맞춰서 글을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련 기간이 필요하고요. 네. 절대 혼자 할 수가 없고 누가 옆에 붙어가지고 첨삭해주고 다시 쓰게 하고 그래도 안 늘고요. 안 느는 걸 보고 강조하고 그것을 스스로 인지하게 만들어서 다시 쓰게 계속 도와줘야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학교 들어갈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그 혼자 이거를 하는 거는 저는 거의 이거는 잘 안 될 거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부라는 것은 어떤 자기가 뭐 공부가 잘 되고 어떤 머리가 잘 돌아갈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약간 아프거나 졸리거나 피곤할 때나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꾸준히 예. 비 오나 눈 오나 예. 예. 제일 중요하죠. 이것을 나는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처럼 공부하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은 난 중학생처럼 공부하면 되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아예 그 과제량이나 이 프로젝트 양을 소화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 본인이 그런 거를 감내할 수 있는 시간 관리 능력이랑 그리고 이 집중력, 이 참을성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고 저기 영어가 언어잖아요. 네. 언어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기 익숙해지는 거인데 네. 익숙함은 시간에서 생긴다. 가장 크게. 네네. 진짜 노출 시간이 길어야지 익숙해진다. 그럼 이게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손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중학생 시절이 어떤 시기입니까? 공부 외적으로도 힘든 시기예요. 그러네요. 네. 저희는 이제 중학생 시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받은 그런 힘든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간과하는 편이 있어요. 물론 저야 또는 나는 정 선생님이야 맨날 아이들을 같이 이제 부딪히면서 보니까 좀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아마 아이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덜 느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게 조금 더 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은 아예 몰라요. 모르고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중학교 때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어떤 일정량의 공부 습관이 없는데 중학교에 들어가서 그 공부량을 늘린다? 저는 이런 거를 보질 못해요. 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명 중에 1명 정도 공부량이 늘어날까? 네. 영어 공부로 치면 네. 나머지는 다 영어 공부량은 줄어들어요. 따라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최소한 한 1년 정도를 12시간 정도 한 주에 12시간 정도 공부하는 거를 꾸준히 한 1년 정도 하지 않고 중학교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습관이 길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12시간이라고 하면은 학원에서 5시간, 6시간 공부하고 집에서 6시간 정도 과제라든가 자기가 단어 외우는 거라든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봐요. 뭐 말씀드리면은 아이가 공부하는 능력이 꽤 괜찮아요. 네. 습득력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공부할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과제를 내고 하면은 못 해와요. 그 과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능력이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놀라해요. 이거를 사람이 하는 양이라고? 이게 뭐야? 나 공부하러 왔는데 이건 고문의 수준이야. 내가 어떻게 해? 네. 그리고 옆에 아이들 뭐 대치동이니까 우리 학원 같으면 옆에 아이들 보는 거죠. 옆에 아이들 하네? 이게 뭐야? 나만 왜 이러지?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알던 친구 따라 이제 학원 왔는데, 친구는 남아서 다 하네? 숙제를 해오네? 나는 안 되는데? 이게 네. 초등학교 때 안 돼 있으면 굉장히 네. 힘든 겁니다. 네. 그렇죠. 가만히 앉아 있기도 힘들잖아요. 네. 그것도 힘들어 하니까. 네. 예. 영어 공부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아이들한테 이 경험을 꼭 이제 해주면은 좋겠다는 게 그 한 자리에서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 한 권을 다 읽는 거예요. 영어로. 이런 경험을 태어나서 한 번도 못 해본 애들이 많다. 네. 예. 근데 이 경험이 있고 없고는 실은 차이가 크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 50쪽? 네. 50쪽이라도 되는 책이라도 한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랑 인내심, 네. 그런 익숙함을 갖고 있는 애들은 나중에 학업을 할 때 굉장히 큰 자산을 갖고 시작하는 거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매직 트리어스 한 권 딱 읽고 그에 대한 글 한 번 딱 쓰고 이런 능력이 있으면은 이제 중학교 가서 공부할 자세가 됐어. 좋아. 하고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 원장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학원에서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 해야 할 영어 공부. 감사합니다.